이번 시간에는 캄브리아기 대폭발, 눈의 탄생과 절지동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디아카라 동물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에디아카라 동물문은 약 6억 년 전에 다세포 생물이 진화하여서 5억 7천만 년 전에는 원시적인 생명체인 3개의 문의 동물문이었습니다. 이 3개의 문의 에디아카라 동물문, 이 원시적인 생명체들이 이 현생 무대의 고생대 캄브리아기에 오게 되면은 갑작스럽게 종의 분화를 통해서 38문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종, 속, 과목, 강문계에서 생명체를 분류하게 되는데, 이 동물계와 식물계를 제외한 가장 큰 대분류인 문에서 그동안은 3개의 문밖에 존재하지 않았지만은 이 캄브리아기 대폭발에 의해서 38문이라는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캄브리아기 시대가 오게 되면은 갑작스럽게 생명체들이 진화 방사를 통해서 번성하게 되는데, 때문에 이 캄브리아기 이전 시대를 선캄브리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캄브리아기 이하부터 현생누대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생명체들이 활동을 하는 시대가 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38문의 생명체들이 이 이후로 계속해서 진화 방사를 통해서 현재의 생명체까지 진화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이후로는 더 이상 문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급격한 진화를 이끌게 된 눈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캄브리아기 이전까지는 생명체들이 눈이 없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냥으로 잡아먹히는 그런 먹이사슬 형태가 생성이 되지 않았었죠. 때문에 적극적인 사냥은 아니었고, 의도치 않게 주변에 있는 다른 생명체를 잡아먹는 그런 먹이 활동만 있었을 뿐이고, 적극적인 사냥은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먹이 활동이라는 것은 대단히 효과적인 영양소 섭취 활동이었기 때문에 이 감각기관의 발달을 통해서 점점 더 적극적인 형태의 사냥이 나타나게 되죠. 처음에는 주변에 있는 것들이 먹이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촉수 형태라든가 이러한 기초적인 감각기관들만이 발달을 했었는데, 보다 효과적인 감각기관을 얻기 위해서 점차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후 나타난 것이 광감지기입니다. 그동안은 촉각에 의존해서 촉수를 발달시킨다든가 더듬이 등으로 주변에 있는 생명체들이 먹이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했다면, 본격적으로 빛의 유무를 감지하기 시작한 거죠. 광감지기가 발달하면서 이 광감지기를 통해서 수용된 빛 신호를 해석할 수 있는 신경망이 발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빛의 유무만을, 낮이냐 밤이냐 이러한 단순한 빛의 유무만을 판단하는 광감지기였었는데, 이 빛 신호를 해독하면서 신경망이 발달하고 보다 좀 더 복잡한 빛 신호를 해독할 수 있게 되죠. 이 빛 신호를 해독하면서 광감지기가 발달해져 눈이 탄생하게 되고, 이 눈으로 통해 들어온 빛 신호를 해독할 수 있는 신경망에서 뇌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우연치 않게 옆에 있던 먹이들을 잡아먹는 수동적인 형태의 먹이 섭취가 이루어졌었다면, 이 광감지기의 발달을 통해서 눈이 탄생하게 되자 이것을 해독하는 뇌도 발달하게 돼서 지능도 보다 높아지게 되고, 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냥 행동을 취하게 되는 전략적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눈이 탄생하고 뇌가 발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에는 반드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동안 소극적인 사냥으로 충분히 에너지와 영양소 섭취가 가능하였다면, 이 고등한 눈과 뇌가 발달하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에너지의 소모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에너지와 영양소 섭취는 결국 적극적인 행동으로 사냥을 취하게 만들게 되고, 포식자가 아닌 동물들은 이 포식자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방어나 기만 행동 등 다양한 생존 전략을 만들게 됩니다. 다양한 생존 전략들을 살펴보게 되면, 포식자는 먹잇감을 한번 물면 놓지 않기 위해서 턱이 발달하고 턱의 힘으로 먹잇감을 물어버리는 턱이 발달하게 됩니다. 포식자를 피하는 먹잇감이 되는 생명체들은 방어를 위해서 이 포식자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이 필요하게 되죠.
몸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갑옷으로 몸을 둘러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그 갑옷은 더 이후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갑옷의 초기 형태인 부분적으로 단단한 경골격을 만들게 됩니다. 이 방패와 같은 부분적인 경골격을 극소경골격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화석의 형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극소경골격 화석군이라고 부르고 SSF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통해서 먹잇감이 되는 생명체들은 포식자를 방어하는 수단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방어가 아닌 기만전술로 포식자를 피하는 생명체들도 있었는데요. 포식자를 피해서 작은 돌 틈과 같은 틈새로 숨어버리는 그 작은 동물들도 있었고요. 포식자의 눈을 속이기 위한 위장전술을 쓰는 생명체들도 있었죠. 그뿐만이 아니라 도구로 무기를 삼는 생명체도 있었고요. 촉수로 무기를 삼는 생명체 등 상당히 다양한 생존 전략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38문의 다양한 생명체로 진화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캄브리아기 대폭발입니다. 이로써 38문의 동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캄브리아기 눈의 탄생과 전략적인 사냥법을 사용했던 동물이 절지동물 중에 하나인 삼엽충입니다. 삼엽충이라는 이름의 뜻은 세 개의 나뭇잎으로 되어 있는 벌레라는 뜻인데 이런 식으로 삼엽충이 세 개의 나뭇잎으로 이루어진 몸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엽충이라는 이름이 붙게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눈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냥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삼엽충은 초기 동물 중에서 뛰어난 사냥 전략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단단한 갑옷가드 같은 몸통과 눈으로 적극적인 포식자로서 바다를 지배할 수 있게 되죠. 현재로서도 많은 화석이 남아있어서 이 당시에 눈이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이 단단한 갑옷 덕분에 화석으로 많이 남아있게 되는데 최초의 눈이 그래서 삼엽충으로부터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삼엽충 이전에 단단하지 않은 물렁한 몸으로 이루어진 생명체가 눈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삼엽충 화석을 통해서 이때 당시에 눈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사냥꾼을 피하기 위해서 먹잇감들은 보다 이 삼엽충에 대응하는 생존 전략을 만들어야만 했죠. 때문에 먹잇감이 되는 생명체들은 보다 진화를 통해서 효과적인 생존 수단을 갖게 되고요. 이 삼엽충도 포식자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턱이 발달하고 다리가 발달하는 튼튼한 다리로 기동성이 확보하는 그리고 강한 턱으로 먹잇감을 물어서 잡는 사냥꾼으로서 보다 더욱더 진화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생존 경쟁이 진화를 이끌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언제나 포식자로서 확보할 위치일 것 같은 삼엽충이나 절지동물도 이 단단한 갑옷을 부수는 다른 포식자에 의해서 포식자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캄브리아기가 끝나게 되고 다음 오르도비스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르도비스기의 이름은 거대 연체동물인 오르소콘에서 유래하게 되는데 자이언트 오르소콘은 그 크기가 6m나 되는 거대한 몸집이었기 때문에 덩치로서 우위를 차지하고 포식자로 위치할 수 있게 됩니다. 거대 연체동물 오르소콘이 지배하는 오르도비스기는 첫 번째 대멸종인 감마선 대폭발에 의해서 종말을 맞게 됩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